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드디어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가 글로벌 시장에 등장하는지 이 주목되는 사건이 지금 두 개가 진행 중이고요. 이것은 글로벌 FLNG 전성시대 열리는 징조 아닌지 이렇게 주목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움직임 정리를 하고 그 의미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요. 베네수엘라에서 FLNG 건조해서 그 LNG를 수출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일가스 개발 기업인 그 사이카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 사진 참고해 보시고요. 베네수엘라의 국영기업 PDVSA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인데, 위치를 구글 지도 한번 또 같이 참고하시고요. 저 지역이 지금 그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산업 단지였는데 그래서 그 기존 인프라 활용해서 패스트 트랙 절차 거쳐서 아주 신속하게 그 FLNG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스 액화시켜서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점은 미국 제재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카는 미국의 해외 자산 통제국 US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여기에 지금 필요한 절차를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사이카는 남미와 유럽에서 재기화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동을 하려면은 그 LNG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LNG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 사이카는 그 베네수엘라 LNG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아서 여기서 해저가스 포올려서 액화시켜서 배로 싣고 가서 유럽 등의 재기화 설비에 투입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그 사진에 보이는 그 섬나라 아닙니까? 트리니데드 토바고. 이 토바고 정부가 미국에게 베네수엘라 가스 수입 허가 신청했다는 겁니다. 가스만 수입해서 트리니데드 토바고에서 액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액화시킨다는 건 뭔 뜻입니까? 배에 실어서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지역적으로는 저 지역에서 수출할 곳은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이 트리니데드 토바고가 지금 남아 돌고 있는, 썩고 있는 베네수엘라 가스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거기서 액화해서 LNG로 만들어서 팔고 싶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미국이 좀 허락해달라. 이거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프로젝트 성사 키는 미국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오일 가스 잠재 부존량이 그야말로 행성 최대급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두로 정권이 서방 질서와 충돌하면서 미국 제재를 받으면서 그래서 에너지 시장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지옥 행진 중인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는 오펙 회원국인데 그래서 오펙 회원국이라는 것은 오일 생산을 지 마음대로 못하고 오펙이 할당해 주는 것만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2년 9월 기준 베네수엘라의 오일 생산량 할당받은 게 하루에 66.6만 배럴입니다. 와, 이건 찔끔이잖아요, 찔끔. 8월에 72.3만 배럴보다도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베네수엘라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한다면은 오일 생산량을 현재 10배, 20배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이제 충돌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한테 개긴 거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러시아하고 중공하고 이제 가까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나 중공이 베네수엘라를 그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을 잘 서야 하잖아요. 네? 줄을 잘 서야죠. 러시아 중공 정도면 튼튼한 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죠. 이제 와서 봤더니 이거 썩은 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베네수엘라 입장은 지금 탈출구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그 푸틴이 닥프레이를 했다는 것, 즉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 즉 유크레인 침략으로 이제는 러시아가 시장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러시아 오일 가스를 대체할 필요성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대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한테는 지옥에서 벗어날 하늘이 열어준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비극은 베네수엘라의 행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아니 누군가가 지금 놀고 있는 그 가스 가겠다면은 그리고 그 대가로 달러를 준다면은 아이 그야말로 감사 아닙니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많이만 좀 가져가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바이든은 지금 그 글로벌 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그 글로벌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동맹들이 가스 고파서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면은 미국의 시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반드시 어떻게 하든 이 가스 공급 문제 즉 대전제는 러시아는 아웃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에서 나오던 그 가스를 어디선가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다시 시장에 복귀시킬 필요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봐서. 그래서 위에서 본 두 가지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매우 높은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목되는 가스전 필드가 그 드라곤 필드라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그 매장량만 조금만 대략 4.2 TCF, T, 트릴리언, 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4조 2천억 큐빅피트라는 겁니다. 저거 이제 다 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러시아 가스는 시베리아 동토에서 주인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겁니다. 사이카는 FLNG를 직접 건조할 수는 없겠죠. 결국 삼성중공업 등 이런 전문 조선소에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배가 추가로 새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NGC를 새로 발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LNGC는 다 그 임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새로 LNG가 세상에 등장하려면은 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리니데이드 토바고 그 프로젝트도 역시 그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LNGC 그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대략 한 24년 이후 전부 다 지금 돈이 고픈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략 한 24년 이후에 저 지역에서 새로운 LNGC 발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문제로요. 아프리카 최초 심해 FLNG가 바로 코랄술 아닙니까? 그 사진 보시면요. 그 붉은색 큰 배가 그 FLNG고요. 옆에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그 LNGC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역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해서 올 초에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돼서 이제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모잠비크 해상에서 가스 올려서 완전 이제 매우 깊습니다. 심해입니다. 심해. 가스 올려서 거기서 바로 LNG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배로 그 배에 실어서 유럽으로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모잠비크에 지금부터 달러가 쏟아져 들어온다. 와, 이거 얼마나 정말 모잠비크 저 가난한 나라에 지금 달러가 쏟아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운영하는 곳이 이탈리아 에니사고요. 엑스모빌도 같이 있고 한국의 코가스도 지분 10%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는 지금 저거 한 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달러가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연준의 달러 프린터보다도 더 낫잖아요. 인플레도 없잖아요. 이쪽에 코랄술이 바로 FLNG가 바로 그 달러 프린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만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저도 이제 그 영상으로 다루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또 그 매우 그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잠비크도 그렇고요. 그 프랑스 토탈이 육상에서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 원래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거기도 엄청난 규모죠. 아마 1,000만 톤 넘을 겁니다. 그래서
반란 세력들 때문에 치안이 불안해서 지금 스톱된 건데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가스를 생산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수출해야 되잖아. 수출해야지 달러가 생기잖아. 예? 그래서 수출하려면은 LNG로 액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은 LNG를 액화시키려면은 LNG 액화 설비, 즉 그게 그 수출 터미널 아닙니까? 수출 터미널. 해변가에 있어야겠죠. 즉 항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육상에서 가스 생산해서 해변까지는 파이프로 보내고 그거 다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해변가에 다시 액화 설비, 즉 수출 터미널도 지어야 되고요. 항만 시설도 지어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경제성을 맞추려면은 육상에 짓는 거는 그야말로 대규모로 건설을 해야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면 이제 역설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이런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FLNG입니다. FLNG. 예? 이게 바로 LNG의 패스트 트랙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다른 솔루션은 없는 것으로 저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사이카 프로젝트나 토바고의 LNG 프로젝트도 전부 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저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 원래 이렇게 LNGC 발주 수주 이런 게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급증. 근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선박 발주는 물론이고요. FLNG 발주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웬고하니 말이죠. 그래야 균형이 잡힙니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선박만 많아서 뭐 합니까? 그 선박 결국 하는 게 뭡니까? LNG 싣고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그 실을 LNG는 어디서 나옵니까? 육상에서 하면은 위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상에서 FLNG 만드는 게 가장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LNG도 있어야 거기서 LNG를 만드는 거고 FLNG가 만들어 놓은 그 LNG를 싣고 배달하는 게 LNGC니까 두 개는 동시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LNGC만 급증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FLNG가 본격적으로 발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내년 이후에 또 그 FLNG 전성시대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분야 산업은 이제 그 호황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최대 수혜주는 아마 삼성중공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이 카타르 에너지가 중공업 이거 시노펙하고 연간 400만 톤 규모로 27년간 장기 LNG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 뉴스 나온 지는 그 며칠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물량은 그 노스필드 확장 공사로 새로 추가되는 그 양을 저렇게 이제 그 새로운 주인을 결정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중공은 에너지 분야만 갖고도 러시아하고만 거래해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중공은. 그래서 중공의 저 목줄은 서방 시장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예? 중공은 지금 속으로 엄청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전에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가령 이번에 아시안 하고 뭐 G20 정상회담하고 할 때 아마도 중공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졌을 겁니다. 예. 정상회담 하자고. 예. 답답한 건 중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시진핑 미팅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깠잖아요. 힘을 바탕으로 현상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거 바로 러시아하고 중공을 깐 거 아닙니까? 푸틴과 시진핑을 깐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하고 상대해야 될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거기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리라고 봤고요. 다음에 시진핑도 결국 윤석열한테 부탁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이 열린 것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할 말을 분명히 했다는 것, 그걸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다른 뉴스도 하나 더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LNGC 한 척을 사상 최고가인 2억 5,300만 달러에 수주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기사 처음 나온 거 제가 본 거는 좀 됐습니다. 며칠 전에 봤는데, 지난주 말인가 이렇게 봤는데, 바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게 빨리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수주 공시가 나고 해야지 이게 좀 제가 올린 보람이 있는데, 최근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엑슨모빌하고 그건 아직도 말레이시아 MISC하고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에 두 척 나온다는 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이 수주 공시하는 거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아직 대우조선 수주 공시는 아직 없는 것 같죠? 2억 5,300만 불짜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죠. 예. 여지는 이겁니다. LNGC 성과는 아직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임이나 그다음에 운임지수 폭락하는 것도 컨테이너 운임지수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대폭락하고 있죠. 예. 고점 대비 지금 72% 이상 이렇게 폭락 중입니다. 지난주에 또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선박의 용선료도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C 용선료, 그 다음에 탱크선 용선료, 이건 지금 상승세입니다. 이거 잘 분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